제가 온다 하던 대공황의 전조인 거대한 폭락의 서막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무슨 폭락이냐? 경제 폭락이죠. 붕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영어로는요, The Great Collapse Momen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붕괴의 순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거대한 붕괴의 순간이요,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지금 IMF 등에서는, 월드뱅크나 이런 데서는 1년에 10개의 나라가 디폴트 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 수십 개, 100여 개의 나라가 디폴트, 부채 상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70년대의 오일 쇼크, 즉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동의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를 수출하지 않음으로써 당시 석유 가격이 폭등했던 시절에 그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상승으로, 비용 상승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저도 실감을 하는데요. 제 부친이 당시 목장을 하셨는데 사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당시 키우던 이 가축들을 먹일 수가 없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곧 몰아닥칠 거고 전 세계에 생활비 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내년에 심각한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나스닥 미국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 21%가 급락을 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지수들이 10%에서 23%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는 더 깊은 불황이 올 거라고 하고 있고, 연준이 긴장을 해서 0.5% 수준인 금리를 5에서 6% 수준까지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이 봉쇄에 들어갔죠.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이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통화 긴축에 이어서 금리 상승을 빅 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렇게 가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미국의 주식 시장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테슬라는 하루 새 시세 총액이 158조가 증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세계은행은 에너지 가격이 50%가 더 올라갈 거다. 앞으로 물가,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인플레 전망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고, 외국인 자금도 지금 이탈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방간의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금리를 미리 올려서 지금 원화를 환율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서 지금 앞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그래서 위기에 대비해서 한미 통화 스왑을 복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혹자들은 이 환율 자체가 상승하고 원화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출의 호재다.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 하다가 1달러에 1,300원 하면 300원만큼 더 벌어온 거 아니냐 하는데, 한국이 만드는 이 수출품 상당수가 원자재가 다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비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판다라는 부분에서 남는 게 있느냐. 그래서 한국 수출품 가격 경쟁력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일본, 대만도 우리 경쟁국인데 비슷한 걸 만드는 돈 가치가 하락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환율 문제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화가 이렇게 날개 없는 추락을 하게 되면, 어제 환율이 2년 1개월 만에 1265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1개월이면 코로나 위기로 세계 경제가 완전 충격에 빠지지 않겠냐는 2020년 3월 때 그때 이렇게 하는 현상이 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최고치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 긴축과 중국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금 달러 수요가 폭발을 해버린 상황이 됐고, 자, 이것이 지금 수입 물가가 다 올라버리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지금 국내 시중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은행에 이 환전이나 해외 송금 관련해서 문의가 빗발이고 항공이나 부품업체 같은 데서도 지금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자, 수출 기업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올라서 좋다라가 아니라 원자재가 급등에 그리고 수요 감소에 더 걱정이 커졌고 지금 달러 빚이 많은 항공사 이런 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중동에 지금 우크라이나발 에그플레이션 즉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밀어닥쳐 가지고요. 이집트 빵값이 2배 치솟았다는 거예요. 자, 중동이 항상 보면 금융위기 때도 직후에 티니지에서 한 노점상이 노점 단속하는 경찰에 맞서서 이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시 이 생활고 즉 당시의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오른 환율과 또 인플레 등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빵 등을 구하기에 힘이 들었던 티니지 서민들의 이 시위를 촉발해서 정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리비아로 퍼지고 이집트로 예멘으로 이제 시리아까지 번지고 그것이 중동의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2011년의 사태예요. 자, 근데 이집트에서 지금 빵값이 2배 올랐다. 그런데 이 에그플레이션에서 이 비료 가격도 오르면서 이제 각자 중동은 항상 식량이 모자랐잖아요. 그런데 비료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기존의 적은 농지도 농산물 재배에도 애로가 생겼고 이 달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처럼 이 식량난이 지금 부채질되고 있어서 제2의 아랍의 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 스리랑카, 레바논, 이집트, 티니지 등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시끌시끌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가만히 둬도 무역 투자 물가가 비상인데 지금 이 강달러가 돼버림으로써 지금 이것이 설비 투자 이렇게 하는데 이 각종 수입 자재들 비용을 상승시켜서 당분간 이 생산마저 위축이 되고 소비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식품 시장에 역사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살려졌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상품 가격을 굉장히 끌어올릴 거고 그때 겪었던 상품 쇼크를 겪게 생겼다. 그래서 그때처럼 식량, 연료, 비료, 무역의 제약이 급증해서 충격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 4월 이후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의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폭은 73년 오일 쇼크 이후에 가장 컸던 걸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 브렌트유의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년보다 40% 오른 100달러에 머물고 있어요. 이 별로 좋은 기름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배 이상을 경신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의 모든 가구가 생활비 위기를 겪게 될 거다. 특히 소득 대부분을 식량과 에너지에서는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값이 앞으로 50% 더 오를 거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부동산도 또 올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가 상승은 좀 있다가 이제 소비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여기에 이제 환율 상승이 연쇄적 파동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이 경제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에다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팔라질 경우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게 지금 시간 문제인데 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다 빠져서 미국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기업의 매출 순이익 증가율이 미국, 일본, 중국에도 다 밀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한국 기업 매출이 연평균 1.9% 낼 때 중국 10.3, 미국 3.3, 일본 2.1이 늘었다. 근데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것은 대만이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지금 곧 추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금리 집값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집값도 양극화로 강남은 9억이 떠오를 때 어항은 4억이 떨어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The Great Collapse 이렇게 모멘트, 그러니까 거대한 붕괴의 순간이 임박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국은 폭탄을 맞을 건데 불행히 한국의 현 문가리 정권 수준은 이 폭발의 시행을 미뤘어요. 문가리가 재수가 좋은 거는 문가리가 있는 와중에 세계적으로 이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은 못 피할 겁니다. 그 임기 5년에요. 그래서 윤 때 터질 거고, 그러면 윤은 문가리가 덮어놨던 이 모든 것들을 인수인계 기간에 확실하게 정리해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 푼다라고 그래서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각해지겠죠. 폭탄의 규모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피하지 못하고 겪어야 되고, 그때는 누구부터 가느냐? 기득권 정당들을 열렬히 찍어준 여러분들부터 이제 밑바닥 서민들부터 차례대로 무너져 갈 거다. 도미노처럼. 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겪기 전에는 안 믿으니까 겪고 나서 그 다음 해결책을 찾읍시다. 저는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